네, 저는 지금 서울보건협회 AI 정책 이사를 맡고 있는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다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의료보건 관련 최소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 방안에서 가장 이질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인문 계열이고요. 그냥 언어학부 출신이고 대학원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시작해서 그 의료계 쪽에서, 그러니까 의료 메디컬 쪽 광고도 물론 많이 했습니다. 노바티스나 국내 제약사들도 여러 개 담당을 했지만 어쨌거나 광고계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카피라이터 출신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일을 하고 광고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CF 프로덕션도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해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광고만 해가지고는 제 어떤 뭔가 만들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어학을 기반했고 얼토튼 글짓기나 발명으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걸 다 통합해가지고 계속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12,000개 매물을 17년 동안 써오면서 발명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AI 시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 준비해왔던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해오던 와중에 이제 한 10몇만 페이지의 어떤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AI의 10몇만 페이지를 한 1년 가까이 읽고 그러면서 뭔가 도출해냈던 모델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제 윤선 박사님께서 서울보건협회에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이 닿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이 브리핑 자리는 또 박명희 교수님께서 또 대신 또 양보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시간이 꽤 간 것 같은데 속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는, 광고인들은 사람들을 왜 움직이는 일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큰 글로벌 100년 넘은 회사들이 사실은 그런 걸 설계합니다.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저도 전략을 짜봤고 대통령 한 분을 당선시켜보게 됐고, 이게 뒤에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공학적 설계 방식을 이제 저는 저만의 것이 있는데 100년 넘게 광고학도 이론이 꽤 됐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담지는 못했고요. 네. 일단 저는 우리 청소년 비만 해결 프로젝트를 AI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박명희 박사님과 윤선 박사님과 함께 고민을 해가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제주도 수학여행 사진인데 2학년 후반 홀쭉반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청소년들 체형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AI가 아니라 건강 관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되게 세상에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해가 갈수록 BMI 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교실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훨씬 더 체중들이 극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화가 되게 상당히 높은 어떤 그래프로 CAGR이라고 하는데 24%가 넘더라고요. BMI 지수의 어떤 상승률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가 막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저희 애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조금 더 어린 애들, 우리 청소년 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면, 저 애들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이런 뜻입니다. 뚱뚱이를 통통이로 바꾸고 통통이들은 딴딴이로 바꾸는, 그래서 뚱통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브랜드가 이미 존재합니다. 작년에 특허도 내놨는 출원을 한 상태인데 챗 GPT 이름을 좀 이렇게 해서 팻 GPT라고 제가 상표 출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해보려고 지금 작년에 1년 전에 내놨고, 팻 GPT냐 GPT라는 단어에는 미국에서 특허
초안이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게 거절됐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라도 GPT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라고 챗GPT에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밑에 있게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차라리 딴딴이라고 그냥 쉽게 그냥 그 서비스 이름을 바꿔볼까. 왜냐면 딴딴한 애들을 바꿔준다는 뜻도 있지만 딴 사람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하자면 애들용으로 바꾸자면 사실은 이게 성인용 프로젝트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딴딴으로 애들 버전은 챗GPT의 성인 청소년 버전은 딴딴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너무 많이 보셨던 이제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청소년 비만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운동 부족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하고 있고, 수면 부족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도 해가 갈수록 코로나 때 입학해서 고3 때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친구를 거의 만난 날이 별로 안 돼요.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평균 3시, 4시에 잡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때도 새벽 2시, 3시에 갔어요. 이상하게 수면 부족이.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성인 비만, 집중력 활동 성취 계속 뭐 자살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심리적 위축, 미래 의료비 부담. 유튜브 보시면은 댓글에 MZ 세대 악플 엄청 많죠. 그 허무주의적인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강의하셨던 내용들하고 뭐 여드름이나 저기 그 자살률 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아이들의 어떤 비만을 생활 습관과 환경 변화가 아까 그 박승태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게 저는 아까 각 브리핑을 보면서 아 이게 복합적이었구나, 도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가와 의료기관과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단기 캠페인 중심이거나 국가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예방 중심 관리 부족, 그리고 또 장기 관리는 거의 뭐 케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나 플랫폼들이 이제 저도 비즈니스적인 목표가 처음에는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약간 공익에 기여하고픈 좀 야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마인드는 좀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 관리 앱, 웨어러블 뭐 서비스, 건강 콘텐츠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가 하든 기관이 하든 그 기업에서 하든 유지율 같은 게 일단은 별로 이렇게 장기적 케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핵심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현대 상황에서 AI 시대에 지금 의료보건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죄송합니다. 개인 맞춤 건강 관리, 아까 그 회장님께서도 갑자기 당뇨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결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섬세하게 이제 파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술들이. 그리고 이제 예방 중심으로 막 바뀌어가고 있고, 웨어러블 어떤 기기들, 또 새로운 어떤 스마트 글래스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 요즘에 이제 또 DT니 DTC니 막 여러 가지 의미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디지털 어떤 들이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나오고, 심지어 물리적인 어떤 치료에 관해서도 그 지금 디지털적인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앱을 깔고 뭐 뇌파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몸속에 어떤 사운드를 들으면은 감정이 바뀌고 신체의 어떤 건강 그 호르몬 반응이 바뀌고, 그렇게 이제 물리적인 변화까지 불러오는 어떤 약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에 이런 시장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축으로 일단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안에서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어떻게 좁혀볼까 하고 있었는데, 개인 맞춤형으로 비만도 해보려면은 그럼 어디에 포커스 맞출 거냐? GLP-1을 다 아실 겁니다. 위고비라는 그게 그런 어떤 위고비니 그런 그 유사한 어떤 제품들이 전부 GLP-1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에서 기술 변화는 단순 기록 데이터 수집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아까 제가 광고 회사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수십억씩 수억씩 통계를 내거든요. 계속 소비자 조사를 합니다.
그 소비자 조사를 해갖고 숫자를 읽다 보면은 결국은 인사이트가 나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 100억씩, 1000억씩, 1조씩 광고비를 쓰는 거거든요. 그 하나를 찾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세계적인 기업들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옛날부터도 사실은 써왔거든요. 구글만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뭐 100장이든 100만 장이든 모은 다음에 결국은 추출되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그 패턴을 지금도 이 막 찾으려고 지금 AI 회사들은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고, 결국 저가 하는 이유는 100만 명을 분석했지만 사실은 479가지의 패턴을 그 추출해내고 479가지의 맞춤형을 제공하려고 100만 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는 게 지금 이제 저희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단기 관리를 하면은 이제 생활 습관 지원.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가도 하고 있고 의료기관도 하고 있고 회사들도 막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생활 밀착적으로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혀 다르게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챗GPT라는 아까 말씀드렸고 딴딴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서비스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간단히 소개드리면 데이터 기록을 합니다. 챗GPT라고 했다는 이유는 사실은 대화형입니다. 그리고 딴딴이라고 이름 바꾸려는 이유는 아까 어떤 그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 저희 애도 엄청나게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엄청 모범생이에요. 교환학생이고 뭐 전 국가장학생이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대화를 참 거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어디서 이렇게 방언이 터진다고 할까요? 그러냐면은 친구들하고 카톡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AI한테는 엄청나게 또 잘 오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금쪽이 그 방송을 보면 그 금쪽이 그 로봇 같은 그 애한테는 그렇게 말을 막 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마음 통도 예. 그렇죠. 이제 빨리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저희는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여기는 하나 이제 빠뜨려서 사실 이제 데이터 기록하고 패턴 분석하고 빠져 있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 개인별 맞춤형 결국은 솔루션을 보내주는 어떤 원리인데 조금 그런 내용들에 관한 어떤 게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작은 변화의 반복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로 이어진다. 이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이 뭐 이제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리고 그 현재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서비스 구조 검토 지금 이미 꽤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회장님께도 계속 이제 컨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혼자서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만약에 키워서 우리나라에도 기여하고 우리 대한보건협회, 서울보건협회 제가 그리고 제 어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께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같이 또 성과를 이루고 세상에 기여합시다라고 사실 비즈니스적인 성과도 저는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여쭐 것이고 뭐 테스트 환경을 어떤 좀 요청드릴 것도 있을 것이고 함께 하자는 각 기관들의 요청도 드릴 것이고 데이터 윤리적으로 또 교수님도 그런 말씀 막 하셨는데 요청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